아니 그러면 쫓겨난 거면 쫓겨난 거지 왜 또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상 SBS에서 TV조선으로 옮길 때도 퇴출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킹에서 그 조작 사건으로 연출 정지 당하고, 그리고 동상이몽 때 그 상품권 지급 사건으로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까? 그게 엄연한 범죄거든요. 뭐 기사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000원짜리를 먹고 20,000원짜리 먹었다고 하면 그게 정말 그거는 사기고 거짓말 아닙니까?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뜻깊은 추석 건강하고 즐겁고 화목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가 주 조연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중에 킬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혜영 씨 그리고 김하늘 씨가 주 조연으로 나오면서 역시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죠. 자, 이 두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은요, 언론 출판, 방송 광고 이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서 정말 그 자리를 놓고 정말 지키려고 하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서 나오는 여러 그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연출이 됩니다. 뭐 이것은 드라마고 영화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실의 세계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과장된 부분은 없을지언정 어떤 면에서는 더욱 치열한 모습으로 불거질 수 있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SBS를 시작으로 TV조선으로 오면서 정말 종편 예능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할 정도로 황제의 권위를, 여왕의 권위를 누렸던 TV조선 서혜진 제작본부장이 TV조선을 퇴사하고 크레아 스튜디오 크레아를 만들어서 MBN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일찍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도대체 어떤 내막이 있을까 몹시 궁금했는데 여러 기사들을 다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에 얽힌 내용들이 없습니다. 겨우 드러난 거는 TV조선의 서혜진 제작본부장이 독립된 제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TV조선과의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생겨 가지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계약 해지했다. 그래서 크레아 스튜디오로 가서 본인이 제작을 하고 그 제작 프로그램을 MBN을 통해서 방송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독립된 제작사를 차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도 불분명하거니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판단을 해보건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서혜진 본부장이 TV조선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뭐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뭐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먼저 서혜진 제작본부장이 독립된 제작사를 차린 데 대한 그 이유입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알기 쉽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독립된 제작사를 차리는 목적, 만약 이게 돈 때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제작자로서 공급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 계약을 맺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뭐 아니면 도일 수 있어요. 제작을 했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제대로 된 시청률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죠. 그 리스크 부담을 또 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금전적인 것이 목적이었다면 TV조선과 연봉 줄다리기를 했겠죠. 아니면은 연봉 플러스 시청률에 대한 인센티브 계약을 해가지고 일정 이상의 시청률이 나왔을 때는 어떤 수익의 몇 프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계약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 되지, 굳이 독립된 제작사를 만들어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큰 모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크 부담을 안으면서 독립된 제작사를 차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작에 있어 가지고 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것도 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에 소속해 있으면서 뭔가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압박이라든지 뭐 견제라든지 또는 뭐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더 내가 자유롭게 제작을 해보고 싶다. 이래서 만약에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TV조선 예능제작본부장에 그 힘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뭐 업계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서혜진 본부장이 정말 뭐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 제작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제작이 힘들어서 독립적인 제작사를 차린다. 그것도 뭐 납득이 안 되죠. 얼마나 무소불위였냐 하면은 심지어 방송을 조작까지 해가지고 그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아내의 맛 기억하시죠? 함소원 씨 그 사건 결국에는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방송 폐지가 아니라 시즌 종료라는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나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어떤 제작에 있어 가지고 조작까지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되고요. 독립적인 제작사를 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해도 제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제약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방송을 해야 되는데 결국 방송국하고 제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 쉽게 말하면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제조사가 돼가지고 공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약이 없느냐? 아니 납품을 받는 본사에서 하청을 주는 즉 원청 회사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빼주세요. 그러면은 그 빼달라는 대로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조 공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제작사를 차린다는 거는 TV조선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또 거기 있는 자금을 가지고 제작을 하다가 이제는 본인의 자금으로 또는 뭐 본인이 투자받은 자금으로 본인의 직원들을 데리고 제작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제작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제약이 있고 없고는 독립된 제작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어떤 방송국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약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돈 때문에 나왔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뭐 자유로운 제작을 위해서 나왔다. 이것도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V조선의 예능을 정말 그 불뚝 끌어올린 거는 뭐 조작 방송 안의 맛은 빼고요. 트로트 아니겠습니까? 트로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서희진 본부장이 오늘의 이 커리어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미스트롯 그리고 송가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스터 트롯 뭐 임영웅과 탑세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들 뭐 사랑의 콜센터 뭐 뽕숭아 학당 이런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다 대박이 나고 미스트롯 시즌2 그리고 뭐 화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정말 뭐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TV조선이 예능 1위를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시청률 상승과 인지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트로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제작자들이 제작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자기 채널에 어떤 컨텐츠의 방향을 한쪽으로 잡고 가다가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트로트 프로그램들, 트로트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뭐 어떤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고 싶다. 그런데 그 회사 쪽에서는 야 뭐하냐? 트로트 계속 만들어야지. 이런 갈등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우리들의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 여전히 트로트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트로트 만들 거면 트로트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지금 그 TV조선 아니겠습니까? 고정 팬들도 제일 많고 그런데 TV조선을 놔두고 새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돈 때문도 아닌 것 같고 뭐
방송 제작하는데 제약이 있었어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동안 트로트 쭉 제작하다가 새로운 걸 뭐 해보고 싶어서도 아닌 것 같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냥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 예,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식,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판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만둘 때는 자기가 정말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면 잘린 거죠. 예, 그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유가 안 보여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잘렸지 않냐? 이거로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러면 정말 잘릴 만한 이유는 있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들춰보면 뭐 잘릴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예. 소혜진 본부장이 TV조선에 와가지고 미스트롯 시리즈를 성공시켜서 그렇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TV조선의 예능을 정말 그 종편 1위, 나아가서 전체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통틀어서 예능 1위를 그렇게 시켜줬는데 그게 잘릴 이유냐? 여러분 항상 뭐 이 상황이 있으면은 이 빛을 받는 쪽이 있고 그 어두워지는 그림자가 지는 쪽이 있습니다. 서혜진 본부장이 TV조선으로 와서 미스트롯 시리즈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스포트를 받았고 많은 스타들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밖에 수많은 예능들을 또 제작을 하면서 여러 구설수에 올랐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맛과 같은 그런 그 조작 프로그램, 예, 관찰 예능 아닙니까 여러분? 리얼 버라이어티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드라마였고 그리고 뭐 일반 오락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거를 뭐 설정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뭐 짜고 치는 거다 어차피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리얼 버라이어티, 관찰 예능, 즉 뭔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리얼 실제 상황을 가지고 예능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시청자들에게 얘기해 놓고 사실은 내용 자체를 조작을 했던, 시청자를 기만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시즌2가 진행되면서도 여러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실제로 정말 그 미스트롯 시즌2 때는 방통위에서까지 지적을 당했고, 그리고 미스트롯 시즌2에서도 많은 조작들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은 비록 시청률은 끌어올렸을지 모르지만 TV조선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V조선의 모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조선일보 아닙니까?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언론사의 절대 명제는 정론직필, 예, 정론직필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 언론사의 의무이고 그게 언론사를 지탱하는 가장 큰 줄기 아니겠습니까? 뿌리고 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사가 모태인 TV조선에서 이런 조작 방송을 했다는 게 모기업의 이미지까지도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진작에 퇴출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갈수록 골마가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시청률을 뭐 20% 30% 찍을 때는 너무나도 그 과실이 달고 맛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쓴맛 떫은 맛을 좀 참고 삼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갈수록 트로트 예능의 인기도 시들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안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점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고 그게 아마 독립적인 제작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아닐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뭐 미스트롯 시리즈, 뭐 미스트롯 시즌2에도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여러분들 기사를 검색하시면 미스트롯 시즌2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진행과 운영이 있었고요. 실제로 연출에서 조작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일 쉬운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참가자 수 조작부터 있었죠. 예, 첫 단추부터 조작이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방송을 통해서는 뭐 2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와서 뭐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방송 중에 팩트인 것처럼 내보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민원과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명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7,000명이 좀 넘는 7,500명인가요? 그 인원이 참가를 했다는 거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7,500명이라는 그 숫자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8,9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 그러면 9,000원짜리 먹었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8,900원짜리 먹고 9,000원짜리 먹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9,000원 하더라.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옆에 가서 옮길 때 9,000원짜리 먹었다던데 그러면 그 오늘 국밥 한 돈 많은 묻다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9,000원짜리 먹었다고 하니까 만원짜리 먹었다고 해도 9,000원 만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8,900원이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려니 하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8,900원이더라. 그러면 너 8,900원짜리 먹어놓고 왜 그 만원짜리 먹었다고 했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 8,900원이면은 9,000원이고 9,000원이면은 그냥 한 돈 만원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8,900원짜리 먹었으면 만원짜리 먹었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 7,000원짜리를 먹고 20,000원짜리 먹었다고 하면 그게 정말 그거는 사기고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7,500원짜리를 먹어놓고 7,500원짜리 먹고 8,000원 먹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원 먹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000원 먹었다고 하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어떻게 7,000명대 참가자가 왔는데 그거를 20,000명 참가자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출연자 수를 부풀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그 출연자 수를 부풀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러면 100명 참가자 왔는데 우리 10만 명 왔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면은 그거 허위 과장 광고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시작 참가자 수부터 첫 단추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변명도 보면은 굉장히 구차해요. 메일 계정이 2개라 가지고 참가자들이 중복해서 지원했는데 그거를 까먹었다. 그러면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다 중복해서 메일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7,500이면은 모든 참가자들이 전부 다 그 메일을 양쪽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해도 15,000입니다. 근데 그거를 15,000을 20,000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참가자들이 그렇게 중복했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못한 거 시인하지 않고 또 변명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언론사의 명예에 엄청나게 정말 똥칠망치를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이 그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곳곳에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짜는 우습지도 않은 그런 조작들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조작들이 난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예능을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청률이 비록 빚이 난다고 한들 그 빚이 바른 빚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의 뒷모습 때문에 모 회사까지 이미지가 실추되는 소탐대실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자 하니까 보인다고 시청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오냐 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그나마도 시청률을 정말 계속 그렇게 초대박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돌아올 칼날을 자기가 그 나를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원망과 그 회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복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참신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한 컨텐츠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독립적인 제작사를 차렸다면은 트로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트로트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나물에 그 밥 만들어서 경쟁사에다가 팔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들의 트롯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보고 결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청률이죠. 시청률 그 0.2% 이긴 거 가지고 서해진 4단 TV조선의 압승, MBN 우리들의 트로트, TV조선 송가인 콘서트 이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지고 좀 너무 황당하다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뭐 4.5%, 4.3% 이렇게 해가지고 MBN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그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제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0.5%, 0.3%, 불과 0.2%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명의 초호화 출연진이 나와가지고 그 뭐 자랑하는 35%의 시청률 신화를 기록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을 제작했던 그 제작진이 모여서 만들었다. 그렇게 그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마이다스의 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작 연출했던 PD와 그리고 작가와 그 제작진 스태프들이 모여서 초호화 멤버들 25명을 가지고 예능을 만들었는데 4.5%가 나왔고 여기 TV조선은 뭐 제작을 한 거 없어요. 그냥 송가인 콘서트를 그대로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4.3%가 나왔으면 이게 정말 압승, 승리,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시청률은 더 높게 나왔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패배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거를 주장했던 거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많은 분들이 뭐 악플을 다시더라고요. 뭐 그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뭐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분석하고 논평한 이유는 그런 곳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 뭐 그걸 가지고 뭐 또 송가인을 찬양하냐 뭐 구독 취소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 이해를 그렇게 못 하신다면 굳이 뭐 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 그렇게 뭐 그런 분들에게까지 제가 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달라고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팩트를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언론의 그 잣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무소불위의 정말 그 권력,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예,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그 연예인들, 가수 출연자들을 쥐락펴락하던 서혜진 본부장이 독립 제작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창업이 아니라 정말 그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그 욕구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 본인이 쏟아낸 여러 가지 과오로 인해 가지고 회사와의 갈등,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질책과 평가 이런 것들로부터 뭐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것이 아닌가, 쫓겨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을 찾다 보니 나름의 최선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뭐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이 정말 그 성공을 못한다면 여기서 저는 뭐 성공 기준을 한 20% 정도의 시청률이라고 봅니다.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20%면은 초대박인데? 뭐 MBN이 시청률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뭐 성공 기준을 잡으면 오히려 뭐 너무 실패를 바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35%. 예. 그 정말 그 신화 같은 그런 시청률을 만들어낸 그 제작진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그 시청률을. 그 시청률을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그 임영웅이 만들고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그리고 또 그 수많은 트로트 인재들, 패널과 마스터, 또 관객들의 사랑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30% 중반을 넘는 그런 환상적인 시청률이 나온 거지. 무슨 뭐 연출하고 작가 몇 명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청률을 만들어낸 황금의 손들, 그 제작진들, 그 사단이 모여가지고 제작한다고. 그러면 그런 그 위대한 사단이 모여서 제작하면 당연히 뭐 20% 이상의 시청률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N이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거는 또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MBN 보이스트롯, 예, 미스트롯 뜨니까 바로 보이스트롯 찍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보이스트롯 시청률이 여러분 18%였습니다. 미스트롯 시청률이 18%였어요. 미스트롯이 5.6%인가요? 8%에서 시작해가지고 18% 찍었습니다. 그리고 MBN 보이스트롯이 오히려
미스트롯보다 더 높은 시청률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18% 찍었습니다. 왜 MBN이 시청률이 안 나옵니까? 트로트, TV조선이 먼저 시작했고 MBN이 바로 뒤따라가지고 단물 쪽 빨아먹었어요, 같이. 근데 그 뒤에 후속을 관리를 못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들의 제작이 알맹이가 없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TV조선은 미스트롯 이후에 더 심도 있게 후속을 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일례로 보이스트롯에서 정말 그 인기를 얻었던 김다현 양이 MBN 보이스트롯 이후로는 사실 크게 빛을 못 봤지만 TV조선의 미스트롯 시즌2에 출연한 이후로 지금의 명성과 인지도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 어떤 후속을 제작하고 끌고 나가는 능력이 MBN이 부족했던 것이지 MBN의 트로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적었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8%를 찍은 적이 있는 MBN의 트로트 프로그램입니다. 그 트로트 프로그램 그 채널에 가서 시청률 35%를 기록했던 그 마이다스의 제작진들이 그 마이다스의 손들이 그 화려한 제작 사단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당연히 20%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미스터 트롯 제작진이 갔으니까 미스터 트롯처럼 35%는 만들어야지 그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서혜진 제작본부장이 새롭게 독립 제작사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불타는 트롯맨이 체면 유지를 하려면 본인들의 말처럼 그 황금의 손, 환상의 제작진, 그 미스터 트롯의 결과가 자기의 공이고 자기의 연출 덕분이라면은 그거를 증명해야죠. 그 증명하는 기준을 저는 시청률 20%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서혜진 씨의 파란만장한 전성기는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기준의 시청률을 저는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한 자릿수 시청률이 나와버린다면은 이거는 명백히 실패한 결과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니 5% 6%도 적은 시청률이 아닌데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불타는 트롯맨이 그 쏟아부은 내용에 비해서 또 정말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제작진이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 한 자릿수 시청률이 나온다면 그거는 명백한 실패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두 자릿수 본인의 존재를 그리고 미스터 트롯의 성공이 본인의 역량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두 자릿수 한 10%대의 시청률로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과일을 딸 것인지 한 자릿수의 시청률로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을 것인지 지켜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만장했던 서혜진 제작본부장의 TV조선 퇴사 이유, 계약 해지 이유, 독립 제작사를 설립한 이유, 안방TV의 분석은 TV조선으로부터 팽당한 것이 아닌가,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 아닌가, 퇴출된 것이 아닌가, 잘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 어두운 뒷그림자에 정말 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도 남은 이미 그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 올라간 시청률보다 손상된 이미지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칠까 합니다. 아직도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방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